웰컴 투 레드지방이 오디오북 제4화 꼴에 아웃 달린 진상상사. 이매가 난 좀 잘 테니까 깨우면 죽어라는 살벌한 말을 남기고 안쪽 방으로 사라지자마자 공기가 바뀌었다. 백호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털썩 앉았다. 야 인간! 네, 선배님, 아니 백호님. 서준이 군기든 이등병처럼 대답했다. 백호는 그 꼴이 갓짠타는 듯 코웃음을 쳤다. 주인님이 널 거두셨다고 해서 진짜 식구라도 된 줄 아나 본데 꿈 깨. 넌 그냥 유통기한인 된 장난감이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알면 몸값이라도 해야지. 놀고 먹을 생각 마. 백호가 손가락을 튕겼다. 그러자 허공에서 뽀얀 먼지 몽치들이 우수수 떨어졌다. 아니, 먼지가 아니었다. 하얗고 가느다란 짐승의 털이었다. 순식간에 찻집 바닥이 하얀 털로 뒤덮였다. 요즘 털갈이 시즌이라서 말이야. 내가 좀 예민해. 백호가 뻔뻔한 얼굴로 자신의 어깨에 묻은 털을 탁탁 털어냈다. 먼지 한 톨 없이 싹 다 치워. 청소기? 그런 너 안 키워. 손으로 다 주워 담아. 털 한 가닥이라도 남으면 네 놈 밥에 비벼줄 테니까. 이 넓은 한옥 찻집을 손으로? 그것도 저 미세한 털들을? 이건 대놓고 나가라는 소리였다. 하지만 서준은 울상을 짓는 대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냈다. 노란색 고무줄이었다. 뭐하냐? 아, 머리카락이 흘러내려서요. 작업할 땐 묶어야 능률이 오르거든요. 서준은 능숙하게 앞머리를 묶어 사과머리를 만들더니 창고에서 빗자루와 물걸레 그리고 박스 테이프를 들고 나타났다. 실례하겠습니다. 서준의 눈빛이 변했다. 그것은 5억 빚쟁이의 눈빛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입시생 시절 독서실 총무 알바 3년으로 다져진 청소의 신의 눈빛이었다. 쓱싹 쓱싹. 서준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했다. 빗자루로 큰 뭉치를 쓸어 담는 각도, 물걸레로 바닥의 결을 따라 닦는 속도, 그리고 구석에 박힌 미세한 털을 박스 테이프로 찍어내는 타격감까지. 백호는 팔짱을 끼고 비웃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점차 입이 벌어졌다. 뭐야? 저는 왜 이렇게 빨라? 30분도 채 안 되어 찻집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다. 서준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개운한 표정으로 허리를 폈다. 청소 끝났습니다, 백호님. 이 독한 놈. 백호는 당황했지만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흠흠 헛기침을 했다. 제법이네. 하지만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야. 백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서준에게 등을 돌리며 시익 웃었다. 진짜 괴롭힘은 이제부터였다. 그가 요력을 방출하자 등 뒤에 숨겨뒀던 9개의 꼬리가 부채처럼 차르륵 펼쳐졌다. 문제는 그 꼬리 상태였다. 습한 여름 날씨와 털갈이가 겹쳐 꼬리털들이 엉망으로 엉겨붙어 있었다. 곳곳에 도깨비 바늘과 먼지 구덩이가 뭉쳐 떡진 상태. 내 꼬리 빗질해. 네? 주인님은 귀찮아하셔서 내가 직접 해야 하는데 뒤라 잘 안 보이거든. 네가 해. 단 아프게 당기거나 털을 뽑으면 그 손모가지 날아가 줄 알. 쓱. 백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준의 훈이 백호의 꼬리에 닿았다. 서준은 품에서 도끼빗을 꺼냈다. 도대체 저걸 왜 들고 다니는 건가 싶었지만 서준에겐 필수품이었다. 잠깐, 너 설마 그걸로... 가만히 계세요. 엉킨 게 심하네요. 서준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엉킨 털의 뿌리 부분을 단단히 잡고 빗 끝으로 살살 뭉친 부분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백호가 움찔했다. 아파서가 아니었다. 너무 시원했다. 서준의 손길은 섬세했다. 엉킨 것은 부드럽게 달래듯 풀어주고 가려웠던 부분은 빛으로 긁어주듯 빗어내렸다. 수백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쾌감이었다. 여기 여름이라 습진 생기기 직전이었네요. 파우더 좀 뿌릴게요. 서준은 어디선가 베이비 파우더까지 찾아와 톡톡 두드려 주었다. 백호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본능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야, 그만하래도... 백호의 입에서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뻣뻣하게 서있던 9개의 꼬리가 서준의 손길에 맞춰 살랑살랑 흔들리더니 급기야 축 밀어져 서준의 팔을 감쌌다. 여우가 배를 까주짚고 복종하는 자세였다. 다 됐습니다. 서준이 뿌듯하게 외치며 빛을 내려놓았다. 백호의 꼬리는 이제 샴푸 광고 모델처럼 윤기가 자르르 흘렀다. 풍성하고 보송보송한 완벽한 구미호의 자태였다. 백호는 멍한 표정으로 거울을 봤다가 자신의 꼬리가 서준의 허리를 다정하게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히익! 백호가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다.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 있었다. 천하의 구미호가 고작 인간의 빗질 따위에 느껴버리다니 이건 수치다. 너 이 자식 무슨 주술을 쓴 거야? 네? 그냥 빗어드린 건데요.
제가 집에 강아지를 키워서 털 관리는 좀 하거든요. 날 개 취급해? 그때 안쪽 방문이 스르르 열렸다. 잠에서 깬 이매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다.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매의 시선이 반짝이는 바닥과 윤기가 흐르는 백호의 꼬리에 머물렀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호? 이매가 서준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백호 털을 저렇게 만들어 놓다니. 너 생각보다 손이 야무지네? 감사합니다. 서준이 헤헤 웃었다. 이매는 곰방대를 입에 물며 백호에게 툭 던지듯 말했다. 백호야, 졌네, 인간한테. 주인님, 이건 진 게 아니라. 앞으로 가게 청소랑 네 털관리는 쟤한테 맡겨. 솜씨가 아주 마음에 들어. 이매가 서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쓱 쓰다듬고 지나갔다. 백호는 억울해서 펄쩍 뛰었지만 꼬리는 정직하게 살랑거리고 있었다. 서준의 손길을 그리워하듯이. 이 굴러들어온 돌,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다. 제5화 도깨비가 더위를 먹으면 덜덜덜 턱 픽. 전주 한옥마을의 밤 공기를 가르던 에어컨 실외기가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멈췄다. 동시에 찻집 매화의 내부 온도도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서준과 이매 사이에 정막이 흘렀다. 전주는 분지다. 한번 들어온 열기는 절대 빠져나가지 않는 찜통 같은 도시. 게다가 오늘은 100년 만의 열대야라 뉴스에서도 난리인 밤이었다. 카운터 안쪽 비단 이불 위에 늘어져 있던 이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혀 있었다. 서준아. 네, 사장님. 백호 어디 갔니? 에어컨 수리기사님 모셔오겠다고 나갔는데요. 3시간째 소식이 없습니다. 이매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붉은 입술이 더위로 인해 평소보다 더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하필 이런 날 고장이 나다니. 이놈의 똥차 같은 기계. 이매가 부채질을 해보지만 더운 바람만 일렁일 뿐이었다. 도깨비는 기본적으로 음기를 가진 생물이지만 이매는 과거의 화병 때문에 열에 취약했다. 그녀의 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지경이었다. 사장님, 이거라도. 서준이 냉동실에서 얼린 수건을 꺼내 조심스레 건넸다. 이매는 대답 대신 손짓으로 서준을 불렀다. 이리 와봐. 네? 부채질 좀 해. 내 팔 아파. 서준은 쭈뼛거리며 다가가 이매의 머리맡에 앉았다. 그리고 커다란 합죽선을 펴서 살랑살랑 부채질을 시작했다. 이매의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며 짙은 매화 향기가 훅 끼쳤다. 서준은 침을 꿀꺽 삼켰다. 더위에 지쳐 흐트러진 도깨비의 모습은 솔직히 말해서 지나치게 자극적이었다. 옷깃은 쇄골 아래로 흘러내려 있었고 가느다란 목선에는 땀방울이 보석처럼 흘러내렸다. 보지마. 보면 안 돼. 난 5억 빚쟁이다. 눈 깔자. 서준은 애국가를 속으로 부르며 부채질에만 집중했다. 그때였다. 턱! 이매의 차가운 손이 서준의 손목을 낚아챘다. 서장님? 이매가 나른하게 눈을 떴다. 금방이라도 잠들 듯 몽롱한 눈빛이었다. 너 꽤 시원하네? 네? 저 땀 흘리고 있는데요? 아니, 네 기운 말이야. 인간치고는 맑은 수 기운이 있어. 이매가 서준의 팔을 잡아당겼다. 중심을 잃은 서준이 엇! 하는 소리와 함께 이매의 위로 쏟아지듯 넘어졌다. 다행히 깔아뭉개지는 참사는 면했지만 서준의 얼굴이 이매의 목덜미 바로 옆에 처박혔다. 심장이 튀어나갈 것 같았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비킬게요. 서준이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이매의 팔이 서준의 허리를 칭칭 감아버렸다. 도깨비의 완력은 인간이 당해낼 수준이 아니었다.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더워. 이매가 칭얼거리듯 중얼거렸다. 그녀는 서준을 커다란 죽부인이라도 되는 양 품에 꽉 끌어안았다. 살 것 같네. 이매가 서준의 가슴팍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녀의 숨결이 얇은 린넨 셔츠를 뚫고 서준의 맨살에 닿았다. 서준의 몸이 돌처럼 굳었다. 저기 사장님, 저 남자거든요? 인간 남자? 알아.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 짖으면 문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러시면 제가 곤란... 이매가 서준의 귓가에 대고 경고했다. 내 체온 내려갈 때까지만 빌려줘. 얌전히 있으면 빚 50만 원 까줄게. 50만 원?
그 말에 서준의 자본주의 이성이 흔들렸다. 딱 10분만 참자. 시급이 얼마야 이게? 서준은 눈을 질끈 감고 몸에 힘을 뺐다. 그러자 이매가 더 편안한 자세를 찾으려는 듯 서준의 허벅지 위로 자신의 매끈한 다리를 척 올렸다. 비단 로브가 스르르 미끄러져 내려갔다. 서준의 얼굴이 잘 익은 토마토처럼 터질 듯이 붉어졌다. 이매의 몸은 서늘하고 말랑했다. 매화 향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이건 고문이다. 확실해.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이매는 서준을 껴안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평소에 날카롭고 무서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모르고 자는 아이 같은 얼굴이었다. 서준은 저도 모르게 손을 들어 이매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다. 자는 건 좀 귀엽네. 그때였다. 딸랑. 가게 문이 열리고 땀 범벅이 된 백호가 씩씩거리며 들어왔다. 주인님, 에어컨 기사는 다 퇴근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얼음을 구해왔... 헉! 백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소파 위에서 한 몸처럼 뒤엉켜 있는 이매와 서준이었다. 심지어 이매는 서준의 품에 파고든 채 행복하게 자고 있었다. 백호가 들고 있던 얼음 봉지가 화당탕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도둑놈의 새끼가! 백호의 비명소리에 이매가 미간을 찌푸리며 잠꼬대를 냈다. 그녀는 더 깊이 서준의 품으로 파고들며 중얼거렸다. 시끄러워! 좀 닥쳐, 백호야! 서준은 살려달라는 눈빛으로 백호를 바라봤다. 하지만 백호의 눈에선 이미 시퍼런 불꽃이 튀고 있었다. 아무래도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서준은 여우밥이 되거나 다리 한 짝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품 안의 도깨비가 너무 서늘하고 향기로웠다. 전지의 밤은 길고 또 뜨거웠다. 제6화 여우를 길들이는 레시피. 너 당장 안 떨어져? 백호의 고함에 곤히 자던 이매가 미간을 찌푸리며 눈을 떴다. 그녀는 서준을 안고 있던 팔을 풀고 귀찮다는 듯 몸을 일으켜 앉았다. 흘러내린 옷자락 사이로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다. 아, 시끄러워. 백호는 왜 올 때마다 소란이니? 주인님, 소란이라뇨. 지금 이 인간놈이 감히 주인님 옥체. 백호가 씩씩거리며 서준의 멱살이 잡으려 들었다. 서준은 재빨리 소파 뒤로 숨었다. 오해입니다. 사장님이 더우시다고 안으신 건데요. 거짓말 마. 어디서 수작질이야. 이 음탕한 인간. 백호의 손끝에서 날카로운 손톱이 자라났다. 진짜로 서준을 회쳐버릴 기세였다. 그때 이매의 배에서 꼬르륵 하는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렸다. 정적. 이매는 전혀 부끄러운 기색 없이 배를 문질렀다. 배고파. 백호야, 밥 줘. 열렸더니 허기지네. 백호의 살기가 순식간에 사그라들었다. 그는 당황하며 시계를 확인했다. 새벽 2시였다. 이 시간에 문 연 가게가 없을 텐데요. 배달도 다 끊겼고요. 그럼 만들어 와. 아무거나. 네? 저 요리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번에 계란 후라이 하다가 부엌 태워 먹은 거 잊으셨습니까? 이매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공기가 다시 험악해지려는 찰나 소파 뒤에서 서준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다. 저기 제가 할까요? 두 요괴의 시선이 서준에게 꽂혔다. 냉장고에 재료만 있으면 국수 정도는 금방 만들 수 있는데요. 백호가 코웃음을 쳤다. 인간 주제에 감히 주인님 수라상을 차리겠다고? 맛없으면 그 국수 그릇에 네 코를 박아버릴 줄 알아. 대신 맛있으면 아까 그 일은 없던 걸로 해주세요. 좋아, 딜. 서준은 비장하게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 문을 연 서준은 잠시 말을 잃었다. 신선한 채소나 고기 대신 말린 도마뱀 꼬리, 개구리 뒷다리 절임, 천년 묵은 더덕. 이건 좀 탐났다. 같은 기괴한 식재료들만 가득했기 때문이다. 이걸로 뭘 해먹으라고? 다행히 구석에서 신김치 한 포기와 굴러다니는 소면 묶음, 그리고 오이 하나를 발견했다. 서준의 눈이 반짝였다. 더운 여름밤, 입맛 없을 때 치트키. 메뉴는 정해졌다. 메뉴, 살얼음 동동, 김치 비빔국수. 서준의 칼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탁, 타다닥, 탁. 오이는 가늘게 채 썰고 신김치는 잘게 다져 참기름과 설탕, 고추장에 조물조물 묻혔다. 물이 끓어오르자 소면을 부채꼴로 펼쳐 넣었다. 면이 익는 동안 얼음을 잘게 부수어 육수를 차갑게 식혔다. 서준의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그의 표정은 알바생이 아닌 셰프의 것이었다.
냄새는 제법인데? 거실에서 킁킁거리던 백호가 부엌 문트랙이 되어 훔쳐보고 있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요괴의 예민한 후각을 자극했다. 다 됐습니다. 드세요. 서준이 쟁반을 들고 나타났다. 커다란 양푼 가득 담긴 빨간 비빔국수. 그 위에는 채 썬 오이와 삶은 달걀, 그리고 깨소금이 듬뿍 뿌려져 있었다.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는 비주얼이었다. 이매가 젓가락을 들었다. 잘 먹을게. 그녀가 국수를 한 젓가락 크게 집어 입으로 가져갔다. 백호와 서준이 꿀꺽 침을 삼키며 그 모습을 지켜봤다. 우물우물. 이매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새콤달콤한 김치 양념이 쫄깃한 면발과 어우러져 입안에서 폭죽을 터뜨렸다. 참기름의 고소함이 매운맛을 부드럽게 감싸고 아삭한 오이가 식감을 살렸다. 맛있어! 이매의 젓가락질이 빨라졌다. 그녀는 평소의 우아함도 잊은 채 국수를 흡입하기 시작했다. 진짜요? 에이, 인간 음식이 맛있어봤자. 백호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자신의 몫을 한 입 먹었다. 그리고 멈췄다. 쉬... 맛 없어요? 서준이 긴장해서 묻자 백호는 말없이 그릇을 들고 마시기 시작했다. 후루룩 쩝 후루루룩. 백호의 9개 꼬리가 등 뒤에서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었다. 저건 그 코의 신호였다. 야, 인간, 이거 더 없어? 곱빼기로 내와. 방금 인간 음식 무시하시던 분 어디 가셨어요? 시끄러워, 면치기 하는데 말 시키지 마. 순식간에 양푼 3개가 바닥을 드러냈다. 이매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입가를 닦으며 서준을 보았다. 서준아, 네, 사장님, 너 빚 50만 원 더 까줄게. 앞으로 야식 당당은 너다. 서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오늘 하루에만 100만 원을 깠다. 이 정도면 할 만한 알바 아닌가. 그리고 너도 이매가 백호를 턱으로 가리켰다. 잘 먹었으면 설거지는 네가 해. 네? 주인님, 제가 감히 주방 세제를 만지라고요? 오리 털 날리면서 먹었잖아. 밥값은 해야지. 으앙, 인간, 너 두고 봐. 백호가 억울한 표정으로 고무장갑을 끼는 사이 서준은 승리감에 젖어 시원한 물 한 잔을 들이켰다. 그때였다. 똑똑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영업이 끝난 새벽 3시. 문을 두드릴 사람은 없었다. 손님이네. 이매의 눈빛이 순식간에 서늘하게 바뀌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준아, 문 열어드려라. 네? 지금요? 응, 이번엔 귀신이 아니야. 이매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산 사람인데 산 사람이 아니지. 서준이 의아해하며 현관문을 열었다. 비에 젖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초점이 없는 눈으로 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 잃어버린 딸을 찾아주세요. 남자의 발목에는 붉은색 죄수용 족쇄 같은 것이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족쇄는 바닥이 아닌 허공으로 이어져 있었다. 본격적인 의뢰의 시작이었다.